정치 현장에 팩트만 줍줍해드립니다. 정치 줍줍입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두 번째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KBS 합동토론회 80분입니다. 순회 경선은 이미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곧 2년차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오는 2028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더불어민주당 후의 유능한 선장 역할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자, 오늘 두 번째 토론회 80분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직접 한번 선택해. 토론은 한 문장 답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 정청래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 송영길은 홍명보가 아니라 히딩크, 이 세 문장이 오늘의 구도였습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정청래 후보. 집권 여당의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의 언어가 아니라 통합의 언어, 동지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고 상대방 헐뜯지 않고 있습니다. 2대1, 3대1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첫 번째 쟁점은 신천지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을 반명과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이 셋의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행위입니까? 다른 분들은 법도 내고 또 말씀도 하고 우리 정 후보랑 가까운 분들도 말씀하시고 대통령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당에서 쫓겨내야 될, 징계받아야 할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당을 무섭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정청래 후보는 근거를 대라고 맞받았습니다. 종교단체와의 연계를 근거 없이 제기하는 것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모는 해당 행위라고 했습니다. 한 것이죠. 제가 물론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갖고 전당대회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원대께서 당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본인 입으로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바랍니다. 좋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방패막이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용기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윤리감찰단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징계하고 있으면 혐의를 벗겨주겠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을 때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 자기 경쟁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의적으로 옳지 않는 일이다. 일단 통합을 바라는 사람이. 김민석 후보의 답은 이랬습니다. 연계돼 있다고 한 적 없다. 경선 개입이 우려된다고 했을 뿐이다. 최민희 의원도 지난해 4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징계냐고 물었습니다. 개입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미 여러분이 한 얘기를 지적한 것이 어떻게 우리 당을 위헌 정당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논리고 궤변이죠. 왜 저는 이미 많이 문제 제기가 됐고 합수본에서도 근거가 나온 얘기를 그냥 이렇게 논의하면 되는 거지, 그 문제 제기를 했다고 김민석이 잘라요? 전당대회 끝. 여기서 유튜브의 온도가 갈립니다. 시사평론 채널 쪽은 대체로 김민석 후보의 논리를 받았습니다. 겸손은 힘들다의 홍사훈 씨는 오늘 방송 제목을 신천지 얘기한 게 죽을 죄냐로 달았습니다. 드린데도 이렇게 비판적이잖아. 그러면 좀 성찰을 해야 될 텐데 싸웁니다. 싸워. 보세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하는 게 친명간별이에요. 간별이다. 간별이다. 황당한 거지. 간별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민 작가 이야기들 더 이상 유튜브에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채팅창 의견들도 있고. 두 번째 쟁점은 검찰개혁의 시기였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밝힌 내용이 근거였습니다. 4월 말 정부가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를 입장으로 정리해 알려왔는데 당이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왜 당이 그렇게 외면적으로는 요구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하는 것인지 저는. 정청래 후보의 반박은 두 가지였습니다. 5월 20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라 국회를 열 수 없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십니까? 그 말씀드린 그 법을 저희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에게 갔더니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당시 정청래 대표께 갔더니 정청래 대표가 그 1차 초안의 상태로 보내라고 당이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보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정협의는 만나서 하는 것이고 창구는 정책위 의장이다.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비본질적이라고 잘랐습니다.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안을 왜 안 냈냐? 아니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해서 입장을 물었는데 당이 오케이 안 하니까 법안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고발뉴스 TV는 이 대목을 가장 길게 다뤘습니다. 그 안건이 최고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담당자와 장관이 다 협의하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나한테 전화 안 했으니 무효라고 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루트로 공적 과정으로 올렸잖아.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잖아. 공유가 된 거고. 예.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당대표가 그걸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라워. 정확한 워딩은 몰랐다보다는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지만. 그리고 왜 나한테 전화를 직접 안 했냐. 가장 무거웠던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작 수사 피해 당사자인 허재현 기자의 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날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인데 기쁘지가 않다. 피해자가 주인공이 돼야 할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쓰일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그 조작 수사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날인데 이건 뭐 그냥 정청래만 계속 주인공이 돼 있고. 허재현 기자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게 오랜 염원이었는데 그거를 달성하고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행해하는 사태. 결국은 세 번째 쟁점은 탈당과 배신이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두 후보 모두 탈당한 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2002년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떠난 일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에 대한 당에 대한 공격도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옛날 과거를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천지 부분은 조심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 김민석 후보의 역공은 이랬습니다. 송영길도 나도 탈당했지만 돌아왔다. 정 후보는 지난 대선 불교계 문제 때 탈당이 당을 돕는 길이라는 요청을 받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 더 배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불교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하는 게 당과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탈당 안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배신이고 어떤 게 더 정말 당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더 의리가 없는 겁니까? 어떤 게 과연 대선을 망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 정몽준한테 간 게 배신 아니었습니까? 아직 지금 배신 아니었어요? 질문 안 끝났는데요. 고발뉴스 TV는 이 카드를 자충수로 봤습니다. 이미 오래됐고 본인이 사과한 일을 다시 꺼내면 그 순간 자기 쪽 기록도 함께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실패한 선거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잖아요. 정부 여당. 우리가 여당이에요. 여당은 뭐 하는 조직이죠? 여당은 정부가 잘 되게 서로 협력해서 협치해서 아니면 하나가 돼서 정책을 만들고 국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소리가 가장 높아진 대목은 지방선거 결과 규정이었습니다. 당정 조율로 패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에 김민석 후보가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승리가 아니라 했는데 누구랑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질문해 주세요. 그거 답해 보세요. 한번. 네. 불교계 문제는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서 송영길 후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님들이 제일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절에만 가도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조호영 의원보다 더 박수를 더 많이 받는다고, 조호영 의원한테. 그 정도로 불교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됐고요. 정청래 후보 쪽 논리도 같이 봐야 공평합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다. 1인 1표, 당원 주권을 반대 속에서 지켜냈다. 검찰청 폐지를 임기 안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내란 청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내란 이 부분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고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는 일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어게인 내란 5 정당을 실제로 해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송영길 후보. 송영길 후보는 이 구도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나가 호남에서 김민석이 1등, 자신이 2등, 정청래가 3등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시라고 있는 면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겨야 될 것을 졌다라고 거의 자기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았다는 것이고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것을 제가 질문했더니 정 후보께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패배로 규정한 패배의식이 되니까 승리하는 걸로 오늘 부딪힌 세 가지는 모두 공개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의 의원총회 발언, 지난해 4월의 법안, 2002년의 단일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보다
어느 기록이 남아있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고발뉴스TV의 해석도 여러 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토론을 두고 채널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판단은 당원과 시민의 몫입니다.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대구, 경북, 강원 결과가 나오면 정치 줍줍이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